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12번째 차시 48페이지부터 확률의 뜻과 활용이라는 중단원 문제 좀 풀어볼 거고요. 오늘도 이게 16문제 다 풀어볼 거니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에도 남기겠지만 원하는 문제만 보시라고, 그래서 수강 시간은 딱 20분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20분 들으시면은 다 보면은 좋긴 한데 딴 거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원래 문제를 열심히 풀긴 풀거든요. 근데 답을 잘 안 봐가지고요. 오늘부터는 답 좀 열심히 봐오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정 20면체예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각각 몇 번 있다고 했어요? 각각 2번씩 있다고 했었는데 정 20면체가 모든 면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수의 등장 가능성이 당연히 같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무게중심이 치우쳐져 있다 이런 말 같은 경우에 여기 써있진 않으니까, 아무튼 모든 수의 등장 가능성이 같아가지고요. 총 20번 중에 2번씩 등장하니까 약분을 하면은 10분의 1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학적 확률에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각 경우마다, 사실 각 근원 사건마다 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이 같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아닌 경우는 나중에 확률 분포에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2번 문제,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이거죠.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전체 200명의 환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치료된 환자가 120명 있었으니까 이게 치료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3번 확률의 덧셈 정리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PA 교집합 B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기 전에 일단 이 생각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PA 합집합 B는 덧셈 정리에 의하여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 교집합 B인데,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구나. 따라서 이 식을 살짝 변형시키면, 물론 이런 식 변형 없이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한 번은 제대로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PA가 2분의 1, 물론 10분의 1이라고 아니 10분의 5라고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거고, 얘도 10분의 4라고 써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말 꼬이면서 벌써 이상하게 쓸 뻔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10분의 2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4번. 이건 좀 중요하니까 미리 써놨습니다. 여사건을 이용한 테크닉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를 보다 보면은 16번으로도 넘어가게 될 텐데, 16번으로도 넘어가야 될 텐데, 그때 어려운 거랑 지금 어려운 거랑 사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풀겠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따가 좀 강하게 설명하려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게 뭔지 다 아시죠? 3번 던져가지고 앞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사실은 경우의 수를 모두 셌더니 그런 경우가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다는 걸 셌다는 것도 맞는데, 나중에는 독립시행의 확률로도 풀리게 된다. 이것도 나중에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답은 8분의 7이 나온다고요. 아무튼 이거 마지막 문제가 16번이던가? 16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저 이 문제 되게 좋아하는데요.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쉽지가 않다. 전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합은 뭐 3, 4, 5, 6, 7, 11, 12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편의상 우리 전 사건을 S라고 쓴다고 했으니까 쪼랩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A가 뭐라고 했어요? A가 6의 약수라고 했었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부러 작게 적는 거고, B는 4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C 같은 경우에는 소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이 무슨 숫자가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3은 6의 배수 맞죠? 아니 미안합니다. 6의 약수 맞죠? 그런데 4의 배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소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A와 C가 겹치는 이 부분에 3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B는 아닌 그런 거였고요. 이 4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씩 다 하고 앉아 있어야 되네. 아무튼 다 하죠. 4 같은 경우에는 6의 약수는 아니지만 4의 배수는 맞고요. 소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했던 그거 그대로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5 같은 경우에는 소수이지만 6의 약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5는 여기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또 6도 나왔네. 6은 6의 약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니고 소수도 아니에요. 소수도 아니에요. 그럼 6은 여기 있으면 되는 거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언제 다 하고 앉아 있냐. 7은 뭐 여기 있을 거고, 11은 여기 있을 거고, 12는 4의 배수이면서 그냥 12는 그냥 4의 배수이기만 하구나. 뭐 별거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A랑 B랑 C가, 그러니까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A랑 B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이 있나요? 없어요. 교집합 없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배반이 맞습니다. 그러면 B와 C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 있나요? 여기 보고다 보니까 교집합 없죠? 그래서 얘네들끼리도 당연히 배반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A와 C 같은 경우에는 3이라는 원소가 있어서 배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A와 B, B와 C라는 배반이라는 관계를 2번 찾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쪼랩같이 풀었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수학적 확률에 대한 되게 좋은 문제죠. 당연히 그냥 사실 이거잖아요. 사실 집합 기호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대충 쓰겠습니다. 그냥 5자리의 자연수 만들기. 근데 그 중에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건데, 문제에서 5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건 5팩토리얼인 것이고요. 그러면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 같은 경우에는 판정이 이거죠? 네, 그러면 홀수 몇 개 있나요? 홀수는 3개 중에 하나 있으니까 3C1. 그럼 이 나머지 4개에 대해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이라고 해서 그냥 계산을 뚝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이거 찹찹 소거가 되면은 그냥 5분의 3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교묘한 게 뭐냐면 전체 숫자의 개수분의 홀수의 개수로도 이 문제가 풀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개수 달리 해도 그렇게 되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제가 복습용 자료에다가 어느 정도 연습해 두라고 한 건데요. 웬만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P가 있을 것이고 H가 있을 것이고 C가 있을 것이고 파이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앞에 들어오는 거는 웬만하면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고요. 여기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각각이 무슨 함수를 의미하는지 좀 이쯤 되면은 기억하실 필요도 있다, 그런 거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면은 좀 좋긴 한데, 이거 웬만하면은 그렇다는 거고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공역이 정의역보다 작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물론 그거 같은 경우에도 하면 다 되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그러면은 x는 정의역이고요, y는 공역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게 함수 전체 중에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얘기였으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4고 여기에는 3인데, 그러면은 4파이 3분의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4p3만 계산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습하세요. 이거 경우의 수에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질문 못 남기겠다는 의견 같은 경우에도요, 예, 인정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질문 남길 수 있게 제가 다시 마련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었고,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라면과 떡볶이를 포함한 8가지의 음식 중에서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택하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 당연하죠. 돈을 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어느 손님이 임의로 4가지의 음식을 동시에 택할 때라고 했으니까 뭐뭐 때 그게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 조건 8개 중에서 동시에 택했으면 순서 같은 건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라면 픽했고 떡볶이 픽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몇 개만 더 고르면 되는 거예요. 2개만 더 고르면 되는데 전체 메뉴 8가지였죠? 8가지 중에서 2개는 이미 픽했으니까 6개 중에서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만 더 픽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 7, 6, 5, 1, 2, 3, 4, 6시는 이것 좀 이제 여러분이 이미 저보다 계산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냥 15 이렇게 써놓고요. 진짜 계산이 별로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70분의 15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죠. 아, 진짜 이런 거 좀 떨린다. 칠판 정리하고 9번 문제부터 이어갈게요. 네, 천일홍 내송이. 여러분이 천일홍을 아실까 몰라.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내송이씩 있는데 임의로 내송이를 동시에 꺼낼 때 위에 8번 문제랑 되게 똑같아지는 문제네요. 분모는 벌써 나왔어요. 분모. 아니, 분모가 84분의 1이면 안 되지. 그러면 분모 84입니다. 동시에 꺼낼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분자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천일홍 장미 4개, 빵개 3개, 하나인 2가지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운 좋게도 배반이에요. 그러면은 84분의 4개 빵개가 나오는 거를 A, 84분의 3개 하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그냥 더해 주셔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참 간단하죠? 그러면은 천일홍, 사실 문제를 조금 애매하게 쓰긴 했어요. 이 천일홍 내송이, 장미 내송이끼리 이 꽃들끼리 서로 다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그걸 표현해 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무튼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천일홍이 일단 4개가 있고 장미가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천일홍을 4개 뽑고 장미를 하나도 안 뽑는다라고 계산하시면 이거는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아래 경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천일홍 중에서 3개 뽑고 그다음에 곱하기죠. 그다음에 4개의 장미 중에서 하나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16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84는 72였으니 1 더하기 16 하셔서 70분의 17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아마 교과서가 원하는 풀이일 거고 천일홍, 장미.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난번에 수능 특강에서도 한번 보여줬지만 어떻게 푸는 걸 훨씬 더 선호하냐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A일 거고 이것도 B일 거고 이것도 B일 거고 이것도 C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8개 중에서 4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니까 나는 C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세요. 그럼 4C2 곱하기 4C2니까 4C는 4, 32여서 6, 6, 36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는 70이어서 이거 찹소고 하면은 34고 그러면은 이게 17이 되는구만. 기가 막히네. A 더하기 B는 17이어야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 확률도 마찬가지고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열심히 연습을 하신다면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10번 문제. 어느 샐러드 가게의 고객 중에서 7분의 4는 20대이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20대는 7분의 4고 P 여자는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나왔냐면은 7분의 5 여자이거나 20대 요 분들이 7분의 5나 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자인데 20대인 사람이 걸릴 확률이 얼마가 되냐라는 겁니다. 문제를 정리해 놓고 나니까 무척 쉬워졌어요. 사실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잖아요. 이거 3번이랑 똑같네? 그러면은 이 문제는 푸는 거 아니네? 라는 생각하시면은 딱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래도 좀 매너 있어야 되니까, 요게 사실 뭐에 해당하냐면, P, 여자, 더하기 P, 20대, 빼기, 제가 찾고 싶은 P, 20대 여자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대입하시면은 문제에서 뚝딱 답을 구해낼 수 있다. 저 이게 사실 계산 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게 35분의 16이 나온다고 합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잘 읽어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순서상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라고 하면은 큰 거, 콤마 작은 거 혹은 작은 거, 콤마 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삑살이 났다. 그러면은 이거 곱사건에 의해서 3 곱하기 6 곱하기 6 분모가 36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분모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이상하게 적을 뻔. 분모는 36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의 사건이 눈의 합이 5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눈의 차가 5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둘은 그냥 배반 사건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거 알았다면 그냥 손으로 세시면 전부입니다. 1,4 2,3 3,2 4,1 그리고 차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차입니다. A 빼기 B는 차가 아니고 그냥 뺀 거예요. 절대값 붙이면 그걸 차라고 부르고 우리가 미적분 문제들에서 이런 것 때문에 수투나 미적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6,1과 1,6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분자가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36분의 6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셨죠? 12번 문제. 이것도 여사건의 확률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X라는 사건에 대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한다 치면 요거잖아요. 이걸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거 이름 까먹으셨을 거예요. 드모르간의 정리입니다.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A 교집합 B 근데 각각 여집합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버전도 있었죠? 이거 뭐냐 이거 이거였던 거 좀 써먹으면은 문제 푸는 거 되게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 P, A,
컴플먼트 영어 일부러 썼습니다. 좀 유식해 보이려고. 이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제 생각에 저 생각보다 유식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잘 안 보시더라고. 자, 그래서 하나 구했습니다. P, A 교집합 B는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하나 구했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잇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P 요건데, 요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드물 것 같아요. 이거 차집합인데.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다 좀 적어줄 걸 그랬나? 이게 차집합인데, 이 차집합에서 요거 생각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P, B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0분의 9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P, B여서 20분의 위에 거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1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안 매끄럽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벤 다이어그램 쓰세요. 이거 A고 이거 B예요. 그러면은 우리 요만큼이 교집합이었던 거 확인하셨잖아요. 교집합인 부분이 4분의 1이래요. 물론 이렇게 쓰면은 엄밀히 말해서는 틀린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틀리다는 말은 여러분이 수학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관심 안 두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은 요게 뭐에 해당하는지 그림에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찾아보니까 요거 5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거 여기 써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 5분의 1 써놓으시면은 그래서 전체 B의 전체는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빼놓지 말아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우리 확률과 통계하고 있는데 집합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예, 뭐 13번 문제에도 그냥 전형적인 여 사건의 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을 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어떤 대상을 뺄 거냐면 8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되고 적어도 하나는 케냐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둘 다 이티오피아산인 거는 빼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티오피아산이 2개 있었으니까 그 2개가 전부 이티오피아산이 되는 거는 이렇게 분자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빼기 7, 8, 56이니까 28분의 1 해서 28분의 27인데요. 굉장히 예제에는 나올 법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도전 문제라고 하는데요. 도전 문제.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까다로워했을 만한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튼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으면 어차피 또 분모가 9C3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에 적힌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A, B, C라고 하자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순서가 있긴 있어요. A, B, C 간에 순서가 있는데 그걸 니네가 줘요? 문제가 줘요? 문제가 줍니다. 그러면은 니네는 순서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순서 관계 같은 게 주어진 경우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뽑아놨더니 순서가 저절로 생겨버리더라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이랑 똑같은 거냐면은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혹은 뭐 절대 증가함수, 절대 감소함수를 뽑을 때도 C 아니면 H를 썼었잖아요. C 아니면 H는 원래 본디 순서 없는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건데 왜 그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역할을 하냐? 그거는 문제가 애초에 순서를 줘버린 거고 우리가 순서를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이해 안 가시면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공부하시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하실 때가 오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9C3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B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작은 거는 A예요. 제일 작은 건 A고 B는 가운데 있는 숫자예요. 그렇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B는 문제 속에 숨겨진 조건을 하나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B가
2인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B가 3인 경우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B가 4인 경우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모두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문제 풀 때 별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B가 2다. 그러면 얘보다 작은 A는 1밖에 없고요. C는 3, 4, 5, 6, 7, 8, 9 6개 중에서 하나 고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A는 하나, 둘, 두 가지 경우의 수 있죠? 그럼 C는 4, 5, 6, 7, 8, 9 손 세보시면 되겠죠? 아 미쳤네 이거 7개네. 그러면은 이거 6가지, 이거 2가지니까 2 곱하기 6은 12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도 동그라미 또 이상한 데다 쳐놓지 말고.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학교사보다 훨씬 더 잘할 거니까 나중에 얼마나 더 훌륭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3가지, 이거 5가지, 총 16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배반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더 해주셔도 된다. 그러면은 분모는 아까 뭐라고 했었지? 9C3인데 그러면은 분자는 뭐지? 얘네 다 더하면은 72 아이 진짜 34인가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 이거 또 뭐야 34 그러면은 3, 4, 7 다 곱하면은 얼마입니까? 아 이거 한 번 또 약분 가능해지네 17, 2 6, 7, 42분의 17이라는 해괴한 답을 얻는군요. 아씨 이런 거 보면은 큰일 났다. 이것도 틀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잘 보이시죠? 저 답 열심히 본다니까. 맞았어요. 아무튼 15번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인 거 이것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자마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는 다 짜증나요. 아니지 n제곱이지. 그리고 이거 뭐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이거 인수분해 핵고수인 제가 계산을 했고요. 따라서 x는 5분의 n 또는 2분의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모두 다 정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뭡니까? 그러면 n은 5의 배수 또는 n은 2의 배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개수 어떻게 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냥 우리 처음 풀어보는 김에 좀 역겹긴 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배수가 20 이하인 게 뭐가 있냐면은 50, 15, 20이 있고요. 2의 배수인 거는 2, 4, 6, 8, 10, 12, 14, 16, 18, 2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 전체 20개 중에서 12개가 되겠다는 거 확인하셨죠? 이게 뭐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여기에 막 잔해가 남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미 한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앞에 찍었던 게 너무 길어서 여러분의 학습상의 편의를 위해 좀 잘랐고요. 다시 하는 거고요. 이게 수학 하의 내용이에요. 수학 하의 내용인데 이 문제를 제가 좀 뭔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거를 꼭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좀 짧게 설명하려고요. 아무튼 주어진 상황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여사건일 것이다 라는 냄새는 맡으셨을 거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걸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러면은 따로 질문 올려주세요. 저 어차피 1학년 수학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이렇습니다. 하늘색이 아니면 노란색밖에 없는 거고 시계가 아니면 팔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과 동의어를 찾으려고 했어요. 적어도 하나는 시계이다. 그러면은 이게 모두 팔찌인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시계인 게 있다. 그럼 모두 팔찌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을 붙여준 것이고요. 이거 이고 이렇게 쓰여 있고 적어도 하나는 하늘색이다. 그러면은 모두 노란색인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이 똑같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보아하니 이 동그라미 3번이랑 동그라미 4번 이미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뭐 분배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면은 이 아니고가 좀 묶이잖아요. 사실 요거 이용하면 되는데요. not P이고 not Q 그러면은 그것이 not P 또는 Q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모두 팔찌 또는 모두 노란색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고 싶은 확률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니다라는 게 여집합이랑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집합으로부터. 그러면은 모두 팔찌 6건 아니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이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not을 해버렸는데 제가 되게 경솔한 실수를 했네요. 그럼 이거 색깔 좀 바꿀게요. 큰 괄호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not으로 보이는 것도 확인하셨고 그리고 모두 노란색도 여기 써주시고 그리고 또는이 무엇에 해당했냐 또는은 합집합에 해당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인데요. 그럼 이거 1-P 이거니까 1-로 바뀐 거예요. 모두 팔찌 또는 모두 노란색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글씨가 막 흔들리네요. 그러면은 요것도 전체 괄호 다시 좀 쳐서 이 계산식 같은 경우에 좀 천천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제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빠를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덧셈 정리에 의해서 모두 팔찌이면서 노란색인 거니까 노란 팔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 계산 갑니다. 모두 팔찌인 경우 일단 우리는 이 전체 10개 중에서 3개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10개에서 3개 뽑는 거니까 그냥 바로 해버릴까요? 전체 괄호는 다 10C3이 될 거예요. 이거 10C3이 되는 것이고 모두 팔찌라고 했으니까 팔찌인 것들 중에서 몇 개 뽑기? 3개 뽑기라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5C3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두 노란색 그러면은 10C3분의 노란색인 건 총 몇 개예요? 6개예요. 이 중에서 3개 뽑기. 그리고 모두 노란 팔찌인 거 노란 팔찌 3개밖에 없으니까 빼기 3C3이라고 계산해 주시면은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사실 아까 계산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면 5C3은 얼마 되더라? 5C3은 10이고 계산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6C3은 20이고 3C3은 1이니까 1 빼기 120분의 29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어려워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더러운데 어떤 부분이 더러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이런 재작년에 배웠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학년 안녕!